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호입니다. 이제 국가직 9급도 끝났고 지방직 9급도 끝났습니다. 이제 7급이 이제 하반기 있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9급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27년을 이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년 대비 행정학 커리큘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워드로 보는 이제 행정학 송상호입니다. 이제 제 수업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우리가 내년에 25문제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이제 25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변형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야지만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죠. 점수가 일정한 점수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제 몇 문제를 더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핵심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순환 반복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행정학을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 들을 때 하나도 모르겠다. 선생님은 아시겠죠? 하면서 넘어가는데 듣고 있는 수험생들 잘 몰라요. 용어도 낯설고 다양한 사회과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좀 익숙할 것 같으면 전혀 다른 학문의 용어가 또 튀어나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반복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순환 반복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순환 반복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정립된 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를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은 어떻게 출제되었고 27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학은 크게 행정학 총설, 그다음 정책학, 조직론, 인사, 재무, 그다음 한류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정부 한류론.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전자정부 한류론이 있고 지방행정이 있어요. 결국 이 그 원의 크기만큼 요게 이제 전자정부 한류론입니다. 크기만큼이 이제 출제 비중인데 이게 올해 우리 지방직 9급 시험 얼마 전에 끝난 지방직 9급 시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좋은 지방직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정도. 그 정도 되면 커리를 다 따라서 그 정도 난이도 커리면 전부 다 95점 이상 넘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 정도를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가 아니라 전체 파트를 다 다뤄야 돼요. 그리고 가끔 수험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국가직에서는 지방행정이 안 나오니까 나와요. 지방직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오고 국가직에 비해서 전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사회과학입니다. 여러 이론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순환 반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인데 24년부터 25년까지 출제 경향은 이제 과거에는 단순항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나와요. 단순항기, 전반적 이해도의 측정, 신경향 테마까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단순항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항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20문제 봤으면 단순항기가 15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 비중이 12문제, 10문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이해도의 측정 문제와 신경향 테마 문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줄어든 만큼 이 파트와 전반적인 이해도 측정 문제와 신경향 테마 문제의 비중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출제의 경우 수험생들의 이제 점수 편차 크게 나타나요. 이제 A하고 전반적 이해도 측정 문제하고 신경향 테마 문제가 비중이 확대되죠. 이런 최근의 출제 경향은 점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기에서 잘 맞으면 합격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26년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학 시험은 난이도가 상중하가 이제 균형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의 개념이나 이론의 정확한 이해와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기존 기출의 조합이나 변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향 테마 부분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전반적 이해도와 신경향 테마의 문제가 이제 합격을 결정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단순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단순 암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것만 맞춘다고 해서 합격을 못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전반적 이해도와 신경향 테마의 문제까지도 정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행정학 2027년 대비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어떻게 공부입니다. 자, 먼저 95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95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이론 수업이 7월, 8월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본 이론 수업이 7, 8월에 이루어지는데 총 64강이에요. 64강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학원의 수업은 50분을 평균적으로 1강으로 봐요.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6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화 이론 수업이 9월, 10월입니다. 역시 이것도 6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출 및 신경향 테마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기출도 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출이에요, 기출. 얘도 이제 6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경향 테마로 풀고, 신경향 테마와 관련해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얘는 이제 32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시험 본 날까지 뭐 하냐면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쭉 봐요. 자, 이런 컬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좀 볼게요. 초급 난이도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비중은 제일 많죠. 이게 이제 초급 난이도인데 6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더라도 60점은 나와요. 근데 이 60점 맞아가지고는 절대 합격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난이도가 뭐냐면 60점에서 이제 85점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그러면 이 85점을 딱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85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걸 너무 중요해. 이게 공고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기, 85점까지 올리기가 수험생들 제일 어려워요. 그럼 여기까지 올렸죠. 그럼 뭐 한다? 상급 난이도를 가지고 이 사이에 점수를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난이도별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겁니다. 자, 행정학 학습 전략 난이도 하, 우리가 60점까지죠. 이건 이제 대부분 기본 이론 수업 때예요. 기본 이론 수업 때 하는데 그 64강이죠. 7, 8월 달에 27 대비 송상호 명품 행정학 기본서예요. 교재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많아요, 행정학은. 그래서 방대한 행정학을 이제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단원별 이제가 있으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OX 문제로서 이제 효율성을 높여요. 이 OX 문제는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립니다. 유인물로서 확인 점검차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잖아요.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거의 대부분의 구급 수험생들은 처음 접해요. 대부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들어가는 총서를 듣고 정책을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주, 3주가 되면 처음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후진을 해요. 처음에 배운 걸 또 봐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커리로서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진만 해야 돼요. 후진하지 말고 직진만 하셔서 좀 잊어먹고 모르더라도 끝까지 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중이죠. 여기까지가 올리기가 가장 힘들다 그랬죠. 심화 이론 수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기본서가 핵심 교재가 되는 거고, 기본 이론 때 썼던 이제 심화 이론 보충 교재. 얘는 이제 문제예요, 문제.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이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개념이나 이론의 정확한 이해와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해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갑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때는 쭉 앞으로 직진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어떤 내용과 뒤에서 배운 어떤 내용이 결합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걸 이제 결합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거 또 해요. 기본 이론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시험 잘 나오는 것은 또 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머릿속에 반복하고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보충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접근 능력을 합니다. 자, 뭐 기본 이론은 기본적인 것이 나온 것은 어느 학원 강사들의 교재도 다 있어요. 그 문제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국가직에서 독일의 행정학 간방학이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이 심화 이론 보충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독일의 간방학을. 그 행정학 이론의 1번으로 있어요. 그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이런 보충 교재 문제를 통해서 또 접근을 해 가는 겁니다. 그다음 상이죠. 이제 신경향 테마예요. 27년 대비 신경향 테마 및 난이도 중상 문제풀이에요. 이게 교재.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학 이론이나 최근 중시되는 법령 조문을 정리하여 비교 우위의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비교 우위란 나의 경쟁 대상자들보다 우위에 가는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지금까지 다 배웠어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신경학 테마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단원별 기출 아주 중요합니다. 실전 동영을 통해서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이것을 공고화시켜요. 끊임없이 시험 보기 전까지 반복해서 공고화시켜요.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직 9급, 7급, 군무원 9급, 7급, 국회 8급, 경찰 간부나 소방 간부의 행정학 기출을 반복을 통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 기출문제집에 있어요. 이것만 잘하더라도요 90점 나와요. 반복해서 공고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난이도를 이제 공고화. 쉬운 건 쉬운 대로 빨리 풀어야 되고,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는 겁니다.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통하여 예상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공고화해 가는겁니다. 그다음, 자, 다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하고 이제 문제집, 기출 예상 문제집하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 할 때는 뭐 읽고 쓰고 외우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수험생이거든요. 이해를 전제로 했으면 그 이해된 것도 문장으로서 자주 연습을 해봄으로써 암기가 돼요.
지문으로서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읽고 쓰고 외우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행정학의 27년도 커리가 끝납니다.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 행정학의 커리를 따라올 때 꼭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엄청 힘들고 길어요. 하루는 엄청 힘들고 깁니다. 하지만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년은 정말 짧아요. 근데 하루가 힘들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런 커리를 따라올 때 힘들고 지칠 때는 하루는 힘들지만 지금 내가 이 하루 공부하고 있는 건 힘들지만 정말 내년 5월, 6월은 빨리 올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쭉 좀 따라와 주시면 소기의 합격의 목표를 꼭 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커리를 쭉 한번 이수해 주시기를 면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